나이 60이 넘으신 어머니께서 문산 가는 일이 부쩍 잦아졌습니다. 좁은 자리에서 비슷한 연대의 지인들과 술 한잔 지우리다 보면 어느새 중년을 넘어 노년에 접어들었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흔히 이 나이를 비가 심해지는 시기라고도 합니다. 사사로운 감정이 얽매이지 않고 모든 말을 객관적으로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때라는 것이지요. 이 순에 다하고 세상을 떠나는 어른들을 보며 우리들이 나누는 대화에는 얼마나 깊은 삶의 의미가 담겨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뛰어 빠지게 노력하며 살아왔지만 정작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그토록 애썼는지 문득 회의감이 들곤 합니다. 가족을 위해 헌신했다고 하지만 과연 그것이 전부였을까요? 앞만 보고 달려온 인생을 돌아볼 때 그 의미를 제대로 알아주는 이가 없다는 생각에 공허함과 소외감이 몰려옵니다. 누구나 예순쯤 살다 보면 과거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요즘은 100세 시대다. 60세는 인생의 절반에 불과한 나이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반환점을 맞이한 이들은 새로운 인생을 꿈꾸기도 하지만 오히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고 해도 이른을 앞두고 후회되는 일들이 남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비록 미래가 막막해 보여도 포기하지 않고 지금부터라도 할 수 있는 일을 실천해야 합니다. 오늘은 60대의 99%가 후회하는 4가지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먼저 인생 선배들은 어떤 후회를 했을까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후회는 돈을 감정적으로 쓰지 말고 더 많이 저축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은퇴 후 가장 큰 고민은 경제적 어려움입니다. 고정 수입은 줄어드는데 자녀 지원비, 의료비 등 각종 지출은 늘어나 노후 생활이 빠듯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노년에 빈곤해지면 자존감이 무너지고 인간관계도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우리 사회는 남과 비교하는 문화가 강합니다. 좋은 차, 좋은 집을 가진 사람들을 보며 상대적으로 위축되거나 주변 친척이나 지인들과 경제적 형편을 비교하면서 불필요한 부담을 지게 됩니다. 결국 부담을 피하려고 모임이나 친구 만남을 줄이게 되고 그로 인해 외로움이 커집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모를 자녀들이 멀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허무함이 밀려오고 평생 자식들을 위해 힘겹게 살아온 시간이 부정단하는 것 같아 우울감이 커질 수 있습니다. 외로움과 허무감이 쌓이면 무기력해지고 몸과 마음이 모두 병들게 됩니다. 결국 불안정한 노후 속에서 삶의 희망을 잃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과 노인 자살률은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1950년대 전쟁을 겪으며 굶주림 속에서도 살아남았던 세대는 지금보다 훨씬 열악한 환경에서도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보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진 시대에 살면서도 왜 우리는 더 불행해진 걸까요? 현대사회에서 오히려 자살률이 높아진 가장 큰 이유는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한 자존감 저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 흔히 말하는 욜로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미래를 대비하지 않고 순간의 즐거움을 위해 돈을 펑펑 쓰는 사람들을 뜻하지요. 하지만 욜로처럼 살다 보면 결국 경제적 파탄에 직면할 가능성이 큽니다. 젊을 때 노후를 대비하지 않으면 은퇴 후 삶은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 비참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평생 열심히 이 일을 노후 대비를 해놓았어도 문제는 남아있습니다. 결혼 자금, 사업 자금 등으로 부모에게 손을 벌리는 자식들이 많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하는 마음에 무리해서라도 도와주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의 노후 자금이 점차 줄어듭니다. 결국 모든 것을 자식에게 쏟아붓고 난 후에는 부모 스스로가 살 자리를 잃게 됩니다. 심지어 전 재산을 물려주었더니 자식에게 버림받거나 집에서 쫓겨나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뉴스에서 접할 수 있습니다. 이제 늙었으니 자식에게 재산을 넘겨야 한다는 생각은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자식을 위한 희생보다 자신의 노후와 행복을 위한 준비가 더 중요합니다.
자식들은 본인의 가정을 꾸리고 나면 부모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의지할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돈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벌어도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는 것이 돈입니다. 따라서 가장 확실한 노후 준비는 평생 현역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반드시 큰 돈을 벌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렇게 하면 경제적 안정뿐만 아니라 생활의 활력을 얻고 고립감에서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소일거리라도 가지고 있는 것이 결국 더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길입니다. 노후에도 일을 지속하는 것은 단순한 생계 유지만이 아니라 자기존재 가치를 확인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통해 자신을 우선적으로 돌볼 줄 알아야 힘든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누구도 경제적 기반 없이 안정적이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없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평생 쓰는 의료비의 50%가 노후 10년 동안 집중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젊을 때 저축하지 않거나 자식에게 재산을 퍼주다가 정작 자신이 아플 때 병원 쫓아가지 못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얼마나 비참할까요? 이런 문제를 예방하려면 우리는 자신의 돈을 지키는 방법부터 배워야 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금융 공부를 미리 해두는 것입니다. 렌트 준비는 단순한 저축이 아니라 자산을 올바르게 관리하는 것까지 포함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버는 데만 집중하고 모으고 지키는 데에는 관심이 부족합니다. 더구나 한국에서는 체계적인 금융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평생 열심히 일하고도 노후에 빈곤을 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현실이 억울하지 않나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 오직 이만 있는데 그 결과가 노후 빈곤이라니요. 노후 빈곤 문제를 논할 때 우리가 간과하는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금융 문맹입니다. 그를 모르면 생활이 불편하지만 금융을 모르면 생존 자체가 위태로워집니다. 우리 사회는 열심히 일하는 것만을 미덕으로 여기는 경향이 강합니다. 하지만 자산을 불리는 일에 대해서는 여전히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식 투자나 부동산 투자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강한 반면 노동과 저축만이 미덕이라고 여기는 분위기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저축해도 자녀들을 결혼시키고 나면 정작 자신의 노후를 지기할 자금이 거의 남아있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직 노동을 통해서만 돈을 번 사람은 노동을 멈추는 순간 소득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난을 면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국민지기인이 스스로를 위해 금융을 공부하고 돈을 모으고 지키는 방법을 익혀야 합니다. 그래야만 노후 빈곤에 빠지지 않고 인생의 후반부를 보다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배우고 열심히 살아도 돈을 모르면 결국 결과는 뻔합니다. 국가가 나의 노후를 책임져 줄 것이라 기대하기 전에 자신의 노후는 스스로 책임진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 문맹에서 벗어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실제로 은퇴 후 평생 모은 돈을 금융사 직원의 권유로 사모펀드에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봤다는 사례는 흔합니다. 금융 지식이 부족하면 노후 자금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반면 미국의 부호 워런 버핏은 65세 이후에 전체 재산의 90% 이상을 축적했다고 합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공부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본인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금융에 관심을 갖고 배우려는 자세를 가진다면 이미 여러분은 한 걸음 나아간 것입니다. 세 번째는 건강과 웰빙에 신경 써야 한다는 점입니다. 60대가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 중 하나는 젊은 시절 건강을 소홀히 한 것입니다.
앞으로 평균 수명은 더욱 증가할 전망이지만 건강을 잃고 잠수한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조령의 노인이 있습니다. A씨는 6세까지 살았지만 75세에 찾아온 질병으로 25년의 병원과 집을 오가며 침대에 누워 지내야 했습니다. B씨는 87세까지 살았지만 죽기 직전까지 텃밭에서 상추와 고추를 가꾸고 친구들과 단풍 구경을 다니며 활기찬 삶을 살았습니다. 과연 누구의 삶이 더 행복하고 이상적인 누구일까요? 사람은 누구나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행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몸이 불편해오면 10년씩 침대에 누워 지내야 한다면 노후에 아무 소일거리도 없이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보며 시간을 보낸다면 그것이 과연 행복한 인생일까요? 노후를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내려면 지금부터라도 건강관리에 집중해야 합니다. 꾸준한 운동과 올바른 식습관, 적극적인 사회활동이 필요합니다. 결국 돈도 중요하지만 건강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건강한 몸이 곧 최고의 자산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긍정적인 장수와 부정적인 장수의 차이. 건강한 장수는 본인도 행복하고 가족도 즐겁습니다. 반면 건강을 잃은 채 오래 살면 본인은 고통스럽고 가족에게도 큰 부담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건강하게 사느냐입니다. 기제도 시간이 지나면 녹이 슬고 마모되면서 성능이 떨어지듯 사람의 몸도 나이가 들수록 혈관에 혈전이 생기고 잔지의 기능이 약해지는 등 다양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런 노화를 그저 받아들이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노화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노력에 따라 그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노화의 진행을 늦추면 몸이 건강하고 노후도 더욱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노후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수 사항. 뼈와 근육 건강을 챙기기.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줄어들고 뼈가 약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근육량 감소. 80세가 되면 30세 대비 근육이 30에서 40%가 감소합니다. 특히 다리 근육이 가장 많이 줄어들어 쉽게 넘어지거나 골절 위험이 커집니다. 골밀도 감소. 뼈의 단단함을 나타내는 골밀도는 20대의 최고조에 달하며 이후 매년 0.5%씩 감소합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폐경 이후 315년 동안 매년 23%씩 골밀도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예방 방법. 젊을 때부터 꾸준한 근력 운동을 해야 합니다. 단백질과 칼슘,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해 뼈 건강을 유지해야 합니다. 관절 건강을 위해 과도한 체중 증가를 피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해야 합니다. 뇌 건강을 유지하기. 기억력, 인지력, 학습 능력에 저하는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지만 이를 늦추는 방법은 있습니다. 뇌 건강 유지 방법. 독서, 바둑, 화술 등 지적 활동을 꾸준히 하면 인지 기능 저하를 늦출 수 있습니다. 손을 많이 사용하는 활동, 피아노 연주, 뜨개질, 젓가락질 등은 뇌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적절한 운동과 휴식을 병행해야 합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는 뇌 기능 저하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3. 암 예방하기. 노년기의 가장 위협적인 질병 중 하나가 바로 암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암 발생률이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예방을 위한 생활 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미국 국립암센터 NCI 발표 암 예방 수칙.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해야 합니다. 가공식품, 과도한 당분, 인스턴트 음식 섭취를 줄이고 신선한 채소와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지식적인 운동을 통해 면역력을 높이고 체내 독소 배출을 촉진해야 합니다. 금연, 절주 등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해야 합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한 실천이 중요하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은 단순한 운이 아니라 꾸준한 관리와 실천이 만들어내는 결과입니다. 젊었을 때부터 작은 습관을 바꾸고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면 활기차고 즐거운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결국 건강이 곧 최고의 자산이며 건강을 잃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한 노후 준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균형 잡힌 식단 유지하기. 균형 잡힌 식단은 몸이 제대로 기능하는 데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공급하며 일상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되 과식을 피하고 적절한 식사량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식습관 유지 방법. 나이가 들수록 소화기관이 약해지므로 체중 관리에 신경 써야 합니다. 과도한 칼로리 섭취를 피하고 영양균형이 맞는 식사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소식과 균형 잡힌 영양 섭취는 건강한 노후 생활에 좋은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두면 타기. 흡연은 모든 암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흡연자의 피암 발병률은 비흡연자보다 20배, 포도암은 10배, 구강암은 4배, 식도암은 3배 높습니다. 금연해야 하는 이유. 전자담배나 순환담배도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담배를 피우면 스트레스가 해소된다거나 체중 감량 효과가 있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근거가 없습니다. 흡연은 심혈관 질환, 호흡기 질환, 면역력 저하 등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금연은 대기무익하므로 반드시 실천해야 합니다. 짜고 탄 음식 줄이기. 짜고 탄 음식은 암 발생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짜게 먹는 습관 줄이기. 짠 음식은 위점막을 손상시키고 위염을 유발하여 위암 발생률을 높입니다. 국물 요리는 가능한 한 접시 섭취하고 간장, 된장 등 양념 사용량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나트륨 배출을 돕는 칼륨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탄 음식 피하기. 10분 구이, 바비큐처럼 직화 감식의 조리는 발암물질을 생산할 수 있으므로 섭취를 줄여야 합니다. 고기를 조리할 때 굽는 대신 찌거나 섞는 조리법을 활용하는 것이 건강에 더 좋습니다. 규칙적인 운동 실천하기. 운동은 노후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운동 방법 및 실천 팁. 주 5회 이상, 하루 30분 이상 땀이 날 정도로 걷기 또는 운동하기가 추천됩니다. 개인의 연령과 건강 상태에 맞는 운동 강도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퇴근 시 한두 정거장 먼저 내려 걷기,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기 등 일상 속 작은 움직임을 실천하시라. 암 조기 검진 받기. 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90% 이상 완치가 가능한 질병입니다. 정기적인 암 검진의 중요성. 건강할 때 미리 국가 암검진 권고안에 따라 정기적으로 검진에 가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암검진 사업을 적극 활용해 암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부담과 사망률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실천이 곧 잠수의 비결. 자기관리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규칙적인 운동, 영양가 있는 식단 유지, 일반적 건강관리를 실천하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건강한 몸은 잠수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기억하세요. 건강을 우선순위로 두면 나이가 들어도 만족스럽고 활동적인 삶을 유지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정신적 건강과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또 하나의 핵심 요소는 바로 취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취미를 거창하게 생각하고 처음부터 부담을 느끼지만 사실 취미는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등산, 가벼운 산책, 음악 감상, 독서 등 돈이 많이 들지 않는 취미도 많습니다. 숲길이나 해변에서 맨발 걷기를 하면 자연과 가까워지면서 힐링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소박한 꽃 한 송이, 파란 하늘, 산란거리는 바람 속에서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여유가 바로 취미 활동을 통해 길러질 수 있습니다. 취미가 있는 사람이 더 행복하고 건강하다.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에서 취미가 있는 사람은 우울증 증상이 적고 삶의 만족도와 건강감이 더 높다고 합니다.
특히 말년의 삶에 대한 만족도는 취미활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취미활동은 마음과 몸을 조절할 수 있다는 느낌, 삶의 목적을 찾고 일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며 궁극적으로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취미활동은 치매 예방에도 도움을 준다. 다양한 취미활동은 두뇌를 활성화하고 치매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두뇌를 많이 쓰는 취미 추천. 바둑, 체스, 카드놀이 같은 종합적인 인지 능력을 요구하는 게임. 신문, 책 읽기 및 글쓰기. 글쓰기와 독서는 전두엽과 두정력을 활성화시켜 뇌 지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글쓰기와 독서는 최고의 뇌 운동. 글쓰기의 효과. 글을 쓴다는 것은 생각을 정리해 나가는 과정이므로 뇌 근육을 단련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손을 움직이며 글을 쓰는 것은 소근육을 단련시키고 동시에 뇌의 활성화를 돕습니다. 책을 읽고 감명 깊었던 부분이나 느낀 점을 노트에 적는 습관도 집중력을 기르는 좋은 방법입니다. 드림 트리지와 색칠 공부. 정밀한 손의 움직임이 필요한 색칠 공부는 손과 뇌의 상호작용을 촉진합니다. 색을 선택하고 칠하는 과정은 전두엽, 두정력, 신뢰를 활성화하고 뇌 혈액 속 산소 농도를 증가시켜 인지 기능 저하를 예방합니다. 또한 순근육 강화에도 도움을 주며 성취감과 즐거움을 함께 느낄 수 있습니다. 노후에는 긍정적인 사고와 취미가 중요하다. 노년기에는 시간이 많아지는 만큼 불필요한 걱정과 잡생각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취미를 찾고 삶을 즐기려는 태도를 가진다면 노후를 훨씬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습니다. 포인트 정리. 평생 즐길 수 있는 나만의 취미를 만들어야 합니다. 취미 활동은 우울증을 줄이고 행복감과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취미 활동은 치매 예방에도 효과적이며 특히 글쓰기, 독서, 그림 그리기 등이 두뇌 건강에 유익합니다. 바둑, 체스, 카드놀이 같은 두뇌 활동을 자주 하면 인지 능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사소한 것에서도 기쁨을 찾을 줄 아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작은 취미 하나를 찾아보세요. 노후를 위한 건강한 삶과 후회를 줄이는 방법. 나이가 들면서 잡생각이 많아지면 생각이 늪에 빠져 스스로를 더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울감이 따라올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혼자 사는 노인분들에게 이러한 상황은 더욱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림 그리기 같은 취미 활동은 장벽을 줄이고 우울한 생각에서 벗어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 온전히 집중하게 되므로 머릿속에 불필요한 생각들을 정리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이 많이 필요하지 않아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취미입니다. 이미 시중에는 커널링북이 치매 예방을 위한 도구로 판매되고 있을 정도로 그림 그리기는 두뇌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당장 어떤 취미를 시작할지 고민된다면 접근성이 쉬운 그림 그리기부터 도전해보세요. 또 다른 추천 취미, 뜨개질과 자수. 건국대병원 치매클리닉 한살의 교수는 결투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뇌를 자극하는 두뇌 훈련을 당장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결표라고 간주합니다. 뇌는 단순한 것을 쉽게 실증내므로 고스톱과 같은 단순 반복적인 게임보다는 적절한 자극을 주는 활동이 더 효과적입니다. 추천하는 두뇌 자극 취미. 그림 그리기, 뜨개질, 자수, 일기 쓰기, 외국어 배우기. 손과 머리를 자주 사용하면 뇌 건강이 개선되고 치매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건강한 두뇌를 위해 지금부터라도 작은 취미 활동을 시작해보세요. 60대 이후에도 후회를 최소화하는 삶을 살기 위한 원칙. 후회는 인생의 본질적인 부분이지만
다른 사람들의 경험에서 배우면 60대를 더 지혜롭게 보내고 흔한 한정을 피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우선시하세요. 은퇴 후 건강한 삶을 위해 올바른 식습관과 규칙적인 운동을 실천하세요. 달콤하고 기름진 음식보다 통곡물과 자연식 위주의 소박한 식사를 예지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은퇴를 계획하고 자기 개발을 멈추지 마세요. 은퇴 후에도 배움을 지속하고 자신을 성장시킬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취미와 자기 개발을 통해 새로운 목표와 성취감을 찾으세요. 정신적 웰빙을 우선시하세요. 단순한 삶이 주는 평온함을 받아들이세요. 소유욕을 버리고 단순해지면 마음의 평화와 내면의 성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정리하세요. 불편한 사람들과는 굳이 교류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지고 정신적으로도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현재를 음미하고 만족할 줄 아는 태도를 가지세요. 이러한 원칙을 받아들이면 60대 이후에도 성취감과 목적의식을 유지하며 후회를 최소화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외로움도 삶의 일부입니다. 어차피 사람은 외로운 존재입니다. 하지만 외로움을 받아들이고 삶의 일부로 인정하면 그 속에서 더 깊은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끝으로 정우승 시인의 시를 한 편 들려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공연이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눈이 오면 눈길을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라. 갈대숲에서 가슴검은 불로새도 너를 보고 있다. 가끔은 하나님도 괴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 슬기리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고 내가 물가에 앉아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다. 산 그림자도 외로워서 하루에 한 번씩 마을로 내려오고 종소리도 외로워서 울려 퍼진다. 외로움 속에서도 우리는 나아갑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눈빛으로 무르익어 가는 여러분의 지혜로운 인생을 언제나 응원합니다.